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 내는 게 많아지겠죠. 이거 외에 또 지금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분위기가. 맞아요. 뭐 다 오르고 뭐. 둘 다 좋은 시절은 없어요. 아. 둘 중에 하나는 좋거든요. 이거 진짜 명언이다. 네.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경장인의 인터뷰. 오늘 게스트로는 신축 건물을 지으시는 우리 황금돼지님 옆에 모셨고요. 네. 일단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규모 신축 투자랑 강의하고 있는 황금돼지 송량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축까지 오시기까지 바로 신축을 하셨을 것 같진 않고 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여기까지 신축까지 하시게 되셨는지. 저도 사실 경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부동산 투자는 물론 저도 내 집 마련, 뭐 아파트, 갭 네. 투자 이런 것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해서 처음에 한 거는 경매였거든요. 네. 그때 시드가 저도 뭐 3천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싸게 낙찰받아서 전세가로 무피나 이제 풀피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리모델링 셀프로도 해보고 도급으로도 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오피스텔은 그나마 좀 덜한데 썩 빌릴 때는 와 완전 썩었다 하는데 네. 인테리어만 싹 해놔도 네. 그 전세가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아 뭔가 그 임대료나 그런 매가나 이런 게 확 반영이 된다는 거를 맞아요. 느껴가지고 그거를 한번 좀 크게 적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작은 주택을 사서 이제 대수선이나 이제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축을 하게 됐는데 신축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도배장판, 뭐 주방,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조금씩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네. 그 신축도 건물 올리는 게 뼈대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골조. 네. 골조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인테리어랑 똑같아요. 아니 요즘 막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 금리 이런 거에 대한 뭐 수익성 악화를. 근데 금리를 예를 들면 네. 신축을 할 때는 레버리지가 되게 잘 되거든요. 예. 땅 사는 거는 거의 80% 다 되고 네. 건축비도 대출이 되니까 비교적 소액으로 할 수 있는데 네.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 내는 게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건물을 짓는 동안만 빌리는 거예요. 다 짓고 나서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넣어서 갚아도 되고 그다음 매각을 해서 갚아도 되고 네. 그렇게 되겠죠.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받아서 네. 이자를 내는 경우니까 네. 이제 금리에 영향이 좀 있겠지만 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어서 팔거나 지어서 대부분 이제 전세를 많이 넣으니까 우리나라는 네네네. 그 대출을 빌리는 시간이 뭐 계속 그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길어야 한 1년 정도 빌릴 거예요. 네. 많이 빌리기는 하는데 1년만 빌리는 거니까 금리가 만약에 1, 2% 올랐다. 네. 그럼 1년 동안 내는 이자가 얼마나 오르는지 계산이 되겠죠. 예를 들면 계산해볼까요? 우리가 20억을 빌린다. 근데 우리가 4%예요. 1년에 8천? 예. 근데 만약에 5%로 올랐다. 그러면 1억. 1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낼 이자가 2천만 원이 오른 거야. 대출을 20억을 받아가지고 네.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매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매각을 할 때 뭐 2천만 원만 더 올려서 받으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10억 건물인데 2천만 원의 비율이 얼마인지 보면 그렇죠. 0.1% 뭐 이렇게 네. 될 것 같거든요. 뭐 네. 계산 안 해봤지만. 그럼 진짜 사실 작은 건데 우리는 매달 나가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한 번에 나가면 차라리 괜찮은데. 원자재는 어떤가요? 자, 원자재도 물론 수익성이 조금 나빠지고 그런데 이게 배를 타고 바다를 가잖아요. 그러면 폭풍이 칠 때도 있고 뭐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도 흐르는 거 아세요? 그쵸. 바다도 계속 이게 순환을 하죠. 네, 바다도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래서 바다도 네. 크게 보면 해류라고 해서 해류, 예. 바다도 전반적으로 흐르잖아요. 네. 수면 위에서 파도 치고 폭풍우가 와도 네. 그 해류는 꾸준히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금리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파도 치고 폭풍우도 치는데 네.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투자는 꾸준히 하는 게 맞듯이 그렇죠. 당장은 폭풍우가 치니까 수익성은 나빠지는데 막상 공사 현장에 얼마나 수량이 들어갔느냐 네. 그걸 차분하게 따져봤을 때 올라오는 금액이 보통 이제 한 몇 천만 원 이렇게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랑 비슷한 건데 건물 지을 때 보통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네.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오른 거죠. 그럼 10억이냐 10억 3천이냐 이게 그 차이인 거죠. 그 철근값이 단가로 보면은 7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네 이러면은 오씨 엄청 올랐네 그쵸.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막 철로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것저것 다 네. 들어가니까 철근값의 비중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게 그 단가가 올랐다고 그거 했을 때 차분하게 따져보면 몇 천만 원 오른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몇 천만 원도 큰 돈이긴 한데 네. 공사비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내고 하면 좀 네. 협의도 할 여지도 있고 네, 네. 예, 사업이 안 될 정도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랑 원자재가 오른 거를 제가 얘기한 대로 차분하게 따져본 다음에 네. 그렇게 다 계산해보고 수익이 나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귀찮은 거예요. 계산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이거 외에도 지금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분위기가. 맞아요. 뭐 다 오르고 뭐 어떻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두 가지 측면인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상황이 좋지 않을 네. 때일수록 오히려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뭐 매도자 우위 시장, 매수자 우위 시장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는 땅을 산 다음에 건물을 짓는 거니까 네. 땅을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서로 팔려고 하는데 잘 안 팔리는 분위기잖아요. 네. 여러분들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땅은 오죽 안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땅 팔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조건에 가격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건물 지으려고 땅을 살 때는 나대지는 없어요, 서울에. 네. 네. 경기도도 나대지는 잘 없으니까 기존의 노후주택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노후주택을 살 때도 뭐 명도를 다 하는 조건으로 산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매도자가 건물을 다 철거해놓고 예. 하는 조건으로 산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내가 매수를 할 때 좀 더 네. 좋은 조건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건물 지어서 팔거나 이제 네. 분양을 할 때는 좀 안 좋지만 네. 반대로 내가 살 때는 좋은 거잖아요. 결국 내가 사서 지은 다음 팔 때 사고 파는 게 둘 다 있는 건데 네. 둘 다 좋은 시절은 없어요. 아. 둘 중에 하나는 좋거든요. 이거 진짜 명언이다. 네. 그러면 지금은 팔 때는 X잖아. 아이고 미안. 아 깜짝 심장마비 걸리세요, 네. 우리 시청자들. 팔 때는 아 예, 편하게 하세요. 예. 팔 때는 좀 이렇게 네. 어렵잖아요. 아 어렵죠.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살 때는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둘 다 충족할 수 없다면 유리한 쪽으로 빨리 하는 유리한 쪽이 극대화를 하는 거지.